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파블로프의 조건 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살펴봤습니다. 파블로프의 조건 형성은 실제 우리의 어떤 생리적인 반응이나 또 불수의근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조건 형성과 관련된 것들이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어떤 미각 해모 학습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실제 고전적 조건 형성이 실제로 정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들이 친구가 있으면 뒤에 이래 다가가서 갑자기 이래 뒤통수를 한번 탁 쳐보면 사람들이 반응이 조건 형성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백 돌아보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돌아보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아마 어릴 때부터 조건 형성된 부분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게 될 주제는요, 주로 자극과 반응인데 생리적인 반응보다는 실제 행동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자극과 반응이긴 하지만 자극과 행동 사이의 어떤 연합과 관련된 법칙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처음에는 제가 먼저 손다이크라는 학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손다이크라는 학자는 실제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주의의 아주 기초가 되는 이론들을 제시한 분이기 때문에 먼저 간략하게 손다이크의 조건 형성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스키너의 어떤 조작적 조건 형성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겁니다. 먼저 손다이크는 연합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합주의는 손다이크의 실험 패러다임은 네모난 상자가 있습니다. 네모난 상자가 있고 앞에 출입구가 있고요. 출입구가 있고 그래서 이 조그마한 상자에 동물을 넣어두면 뭔가 이렇게 줄을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발을 이렇게 누르면 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줄이 연결돼서 문이 이렇게 올라가서 열리는 식의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대개 동물들 같은 경우에 이 안에 집어넣으면 빠져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제 줄을 당기거나 또 레벨을 누르게 되면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 줄을 당기거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줄을 당기거나 발을 누르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 그러면 밖으로 나온다는 게 조그마한 곳에 갇혀 있다가 밖으로 나온다는 게 동물에게는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 행동은 연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줄을 당기거나 레벨을 누르는 행동과 또 실제 자신에게 주어지는 보상, 예컨대 밖으로 탈출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도태와 연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동물들 같은 경우에 이 안에 이래 집어넣어 놓으면 모든 동물들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올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고민하다가 줄을 당기거나 발을 누르거나 이런 행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동물이 있고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몸부림을 치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하면서 실제 실험자가 의도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는 동물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로 이렇게 그냥 누워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동물도 있겠죠. 그래서 동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실험자가 원하는 방법을 써야 하지만 그런 조건 형성의 어떤 학습 논리를 잘 따르는 동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따르게끔 실험자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끔 어떻게 학습시킬까 이게 이제 손다이크의 목적이었는데요. 이 과정을 이래 연구하면서 손다이크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제 학습과 관련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학습이란 점정적이지 통찰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후에 어떤 통찰학습이나 이런 데 가면 한 번에 줄을 당기면 우리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손다이크의 생각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학습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차츰차츰 시행을 반복하면서 그래서 줄을 당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우리에 기대해서 비명을 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시행착오 속에 학습은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학습은 관념에 의해 매개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관념이라는 것은 되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동물의 경우에 우리에서 나오기 위해서 줄을 당겨야 한다든지 또 줄과 이게 탈출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어떤 그 인지적인 생각 뭐 이런 것들과 관련 없이 실제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그 행동과 관련된 결과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학습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 생각은 모든 그 포유동물 또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이 대부분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을 한다는 것을 이제 제안했는데요. 되게 뭐 어떤 그 동물들은 좀 더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학습 기제를 갖고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좀 공통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걸 손다이크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그 몇 가지 학습 법칙이 있는데요. 물론 이 그 법칙들이 이후까지 계속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작적 조건 형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손다이크가 첫 번째 했던 몇 가지 법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성의 법칙입니다. 준비성의 법칙은 여러분 강의록에는 세 가지가 제시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동물이나 어떤 사람이 행위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만족스럽다. 그래서 사실 어떤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에 넣어놓으면 바깥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동물이 있는 반면에 가만히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동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오고자 하는 동물에게 또 그런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동물에게 뭐 줄을 당기거나 여러 가지 어떤 뭐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떤 행동을 유도하도록 하면 해모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것은 학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하도록 강요하는 거 이거 자체도 사실 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안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동물은 좀 더 이렇게 뭐 줄 옆으로 이래 가서 줄 옆에 가면 문을 열어주고 또 줄에서 조금 멀어지면 뭐 문이 안 열리고 그래서 이제 줄에게 다가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줄 근처에 가면 이렇게 문이 열리는 것을 학습시켜 가지고 나중에 이게 이제 점차 반복해서 이제 줄을 당기면 문이 열리는 것까지. 그래서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학습시켜야 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준비성의 법칙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형성에서 가지고 기본적인 연습의 법칙이 있습니다. 연습의 법칙은 실제 용어상의 설명은 자극과 반응과의 연합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인해서 강대화된다. 이게 강대화된다는 것은 좀 더 자극과 반응 사이의 연합이 강해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강대화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는 확률이 증가한다는 의미로 여러분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의 법칙은 주로 사용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사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을 학습되고 또 그 행동을 사용하지 않고 또 어떤 자극과 반응 사이의 연합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사용의 법칙에 의해서 학습이 사라지게 되는 뭐 그런 의미를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준비성의 법칙과 연습의 법칙이 끝까지 이어진 것은 아니고 손다이크가 후반부에 가서 이 법칙들을 조금씩 바꾸게 되고 수정을 하게 됩니다. 최초로 자기가 이론을 제시하면서 사용의 법칙, 연습의 법칙이나 준비성의 법칙은 그전 초창기 때 이론이고요. 대개 우리가 학자들은 19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손다이크의 이론을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나누는데 뒷부분에 나오는 이론이 효과의 법칙입니다. 이 효과의 법칙은 이게 실제 반응 다음에 동물들이 어떤 반응을 한 다음에 만족스러운 상황이 따라오면 연합의 강도는 증가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반응에 해모적인 상황이 따라오면 연합의 강도는 감소하는 거. 이 두 가지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효과의 법칙인데,
요게 이제 이후에 가면 어떤 만족스러운 상황이 따라오면 그 반응의 강도는 강해지는 거. 요게 이제, 조건 형성에서 상당히 그 실제 실험 자료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 만족스러운 상황이 따라오지 않으면 연합의 강도는 감소하는 것은 이후 실험 자료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준비성의 법칙이나 연습의 법칙은 둘 다가 약간씩 수정되고 변화되었지만 이 효과의 법칙은 우리가 연합의 강도가 강해지는 경우, 만족스러운 상황일 때 강해지는 경우는 입증이 되고 그 뒷부분은 수정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졌죠. 그래서 이 손다이크의 법칙은 실제 우리가 조작적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메커니즘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학습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은 시행착오 학습, 이렇게 얘기하면 손다이크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이것저것 동물들이 시도를 해보고 시행착오를 통해 동물들은 학습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손다이크 이론에서는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키너의 이론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스키너의 이론은 아마 학습 이론 중에서 가장 풍부한, 또 여러 가지 시사점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스키너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론적 메커니즘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스키너의 이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겁니다. 스키너는 최초 스키너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어를 쓸 때 행동주의자들도 뭐 신행동주의라든지 또 우리가 급진적 행동주의자, 여러 가지 이제 용어가 행동주의자 내에서도 약간씩 생각이 다르고 기본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데, 스키너 입장은 좀 급진적 행동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급진적 행동주의는 실제 상당히 그 스키너는 정신적인 경험과 관련된 거, 또 인지적이고 사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급진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갖고 있듯이 행동주의자들 중에 좀 행동만이 인간의 연구 대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실험 동물도 주로 쥐를 사용했습니다. 쥐 같은 경우에 어떤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기 힘드니까 아마 훌륭한 그 실험 동물이 될 수 있죠. 여러분이 스키너와 관련해서 좀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키너 상자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초창기에 나왔던 스키너 상자는 라면 상자 정도의 크기인데 직사각형은 아니고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네모난 상자 안에 쥐를 넣습니다. 쥐의 본능적인 습성이 끙끙거리고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 상자 안을 돌아다니게 되겠죠. 근데 상자 안을 돌아다니는데 상자가 네모나게 있으면 바닥에 쥐가 주로 앞발을 사용하니까 쥐가 앞발을 사용해서 닿을 수 있는 밑부분에 발을 2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쥐가 이 안에 아무것도 없고 바만 있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발을 건드리게 되겠죠. 음식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통에 동그랗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홈이 파져 있고, 우리가 보통 실험실에서 쥐를 키울 때는 우리가 뭐 설날 먹는 떡가래처럼 사료를 말아서 던져주면 갉아먹는데, 요 실험 장치에는 우리가 중국 환약처럼 배 아플 때 먹는 환약 같은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새똥처럼 말아서 사료를 넣습니다. 그래서 쥐가 우연히 발을 이렇게 툭 건드리면 요게 착착 돌아가서 음식이 이렇게 음식통에 떨어지고, 그러면 쥐는 받아먹고 뭐 이런 식입니다. 처음에는 쥐가 이쪽에 발을 눌러도 음식이 나오고 이쪽에 발을 눌러도 음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쥐가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시행이 반복되고 하다 보면 발을 누르면 음식이 나온다. 이게 이제 학습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학습된 쥐에게 하나의 조건을 첨가시켜 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고전적 조건 형성과 관련해서 배웠을 때 변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변별은 바가 있으면 바 밑에 있고 그 바로 위에 전구가 2개씩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전구 2개 중에서 한쪽은 불이 들어오고 한쪽은 불이 꺼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이쪽에 불이 들어오면 이쪽엔 불이 꺼지죠. 그래서 이전에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2개의 바 중에서 뭘 눌러도 음식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는
불이 켜져 있는 밑에 발을 누르면 음식이 나오고 불이 꺼져 있는 밑에 발을 누르면 음식을 안 준다. 그래서 불빛하고 음식하고 관련이 있다. 그럼 지가 이 불빛이 있는 발을 눌러서 이게 변별 자극들 사이에 변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별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에게 실험해 보면 지는 변별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눌러보고 하겠지만 반드시 이쪽이든 불이 켜져 있는 밑에 바에 누르게 되죠. 그리고 음식을 먹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건 불빛만 되는 건 아니고 스키너 상자 위에 우리가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를 달아놓고 또 소리가 날 때 쫓아가서 발을 누르면 음식을 주는데 소리가 안 들릴 때 쫓아가서 발을 누르면 음식을 안 준다. 그럼 이제 소리가 음식과 관련이 있다. 이걸 이제 연합시키는 거죠. 이걸 하게 하면 지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시행이 반복되면 소리가 들릴 때 쫓아가서 발을 누르는 행동이 학습됩니다. 이게 이제 스키너의 그 기본적인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패러다임인데요. 이때 우리가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을 비교하는 그런 그 식의 어떤 시험 문제라든지 그런 그 논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그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는 음식이라는 게 종이라는 중성 자극, 결국은 조건 자극이 되는 종하고 음식하고가 반응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연합해서 주어졌는데 이 경우는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동물이 어떤 반응을 해야만 음식이 주어진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전적 조건 형성은 불수익원에 해당하고 이것은 이제 수익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가 발을 누르면 음식을 준다라는 의식적인 과정이 개입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행동주의자들의 입장에서 행동 자체, 그래서 바 누르는 행동 자체가 광화받고 보상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 과정에서 이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용어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대응적 행동하고 조작적 행동이 있습니다. 이 대응적 행동하고 조작적 행동의 차이는 대응적 행동은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동물이 본능적인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면 대부분의 동물들이 공통적으로 행동하는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대응적 행동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자극에 따라 가지고 반응이 아마 조건 형성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작적 행동은 특정한 행동, 예를 들어 실험자가 유도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조건 형성시킨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책에 따라서 오퍼넌트 프로세스라는 용어 자체를 작동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조작적 조건 형성이 더 올바른 표현으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형 조건화와 R형 조건화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용어를 구분하는 게 S형 조건화는 바라는 반응을 인출시키기 위해서 자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이걸 이제 S형 조건화라고 그러고요. 이때 S는 아마 스티뮬러스의 자극이라는 영어의 아마 약자를 쓴 겁니다. 또 R형 조건화는 리스폰스의 약자를 썼기 때문에 반응형 조건화 이렇게 보는데 조작적 행동을 포함하는 조건화는 반응을 강조하기 때문에 주로 R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조작적 조건 형성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보통 이 처음에 바를 누르는 행동을 한 번에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 지가, 여기 딴 데서만 꿈틀거리고, 바 근처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경우에는 바 근처에만 가도 처음에 어떤 음식을 준다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앞부분에서 앞 시간에 배웠던 고차적 조건화를 통해서 행동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단순한 스키너 상자 내에서는 실제로 뭐 발을 누르면 음식을 주고 이런 것이지만 스키너 일파들이 주로 생각했던 것은 동물 서커스와처럼 동물이 일정한 여러 가지 행동을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스키너는 조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동이 연합되고, 그러면 그 연합된 게 학습이 되면, 그 다음에 또다시 우리가 고리를 만들듯이 또 하나의 행동을 연합시키고, 그래서 그러한 연합이 연쇄적으로 사슬을 이루게 되면 전체 일련의 습관적 행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동물 서커스에서 보는 동물의 묘기가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거가 있는데요. 소거는 우리가 발을 누르면 음식이 나왔는데, 지가 달려가서 발을 눌러도, 배가 고픈데 발을 눌러도 음식이 안 준다. 그러면 이제 그 학습된 반응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과정, 발을 눌러도 음식이 주어지지 않는 과정이 반복되면 지는 달려가서 발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아마 소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지를 다른 상자에서, 이 스키너 상자에서 빼서 다른 상자, 다른 환경에 갖다 놓고 얼마 있다가 다시 스키너 상자에 갔다 오면 지가 달려가서 발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학습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발적으로 회복되어서 지가 달려가서 발을 누르는 행동.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자발적 행동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여기에서 실제 우리가 지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실험자는 발을 눌렀기 때문에 음식을 주는데, 예를 들어 발을 누를 때 자신은 우연히 꼬리를 흔들었다. 그래서 꼬리를 흔들고 발을 눌렀는데, 실험자가 보기에는 발 누르는 행동 때문에 음식을 주는 거지만, 지는 꼬리를 흔든 게 보상받았고 강화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 자기가 우연히 어떤 행동을 하고 보상을 받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지가 가만히 있다가 발을 누르는 행동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움직이는 과정에서 또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행동을 만들어내는, 반응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실험자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행동이 보상받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을 이제 미신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미신적 행동은 여러분 책에 보시면 여러 가지 미신적 행동과 관련된 설명이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마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예를 들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점을 보러 가는 경우도 점을 보러 가서 10군데 가서 10군데 다 맞으면 되겠지만 한 군데만 가서 점이 맞으면 그 9군데 갔던 데가 맞지 않더라도 다시 이 다음에 또 점을 보러 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징크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머리 깎으면 안 된다, 또 아니면 모욕하면 안 된다, 손톱 깎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우연히 어떤 행동을 하고 시합 결과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이루어지면 다음에 시합할 때 그런 행동을 피하게 되는 거, 이런 것도 미신적 행동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별적 조작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2차적 강화는 실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보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어떤 행동을 하고 자기가 좀 긍정적인 부분 것들 받는 걸 보상이라고 그러는데, 되게 행동주의자들은 보상 그러면 영어로 리워드인데, 리워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리인포스먼트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겠지만 강화라는 용어를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실 때는 보상과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강화가 있는데, 음식이나 물 같은 것은 주로 1차적인 강화라고 부르고요. 또 우리가 2차적 강화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돈이라든지 좀 더 다른 그런 것들이 이제 2차적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 강화와 관련된 거다.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음식과 관련해서 또 다른 무엇과 관련해서 강화 성질을 갖고 있긴 한데 2차적 강화물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과정에서 이제 실제 여러 가지 이제 정적 강화라든지 부적 강화 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 강화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 또 스키너가 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지만 이걸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이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접목시킨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주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은 고전적 조건 형성하고 조작적 조건 형성을 서로 비교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실제 그 고차적 조건 형성이 일어나는 과정, 또 미심적 행동과 관련된 거,
또 아니면 조형과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학습이랄까, 또 학습 기계라 할까, 아니면 특정한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 조건 형성의 법칙은 다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다이크하고 스키너의 학습적인 메커니즘이 이번 시간의 주제였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는 스키너의 여러 가지 학습적인 메커니즘이 일상적으로 우리 인간의 행동에 어떻게 관련되는가, 그와 관련해서 다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